네, 안녕하십니까. 동료사주TV의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임자일주입니다. 청간 임수, 그 다음 지지자수입니다. 지장간은 임개가 있죠. 비경과 겁재다. 양인이죠. 12형성으로 왕임. 보통 12가지 천간이, 그 중에서도 임자는 순수한 수기운으로 된 양인이죠. 양인. 우리가 양인사를 통변할 때 안 좋게 표현하는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 양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순수하죠. 천간과 지지가 다 수기운으로 되어 있다. 수라는 거는 우주 만유의 본체와도 같죠. 그리고 생명의 신운이죠. 생명의 신운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상선약수다. 지극히 선하다, 지극히 착하다, 그런 뜻이겠죠. 물은 아래로 흐르고 남과 다투지 않죠. 지혜롭다. 우리가 공자님의 오상으로 표현을 해도 지혜지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양인은 되게 순수하다. 순수한 기운이다. 천간 12개, 12개의 지지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양인이 되는데, 그 중에 순수한 수기운으로만 천간과 지지가 돼 있다. 순수한 만큼 가장 강력하다.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all or nothing 사주다. 전부 아니면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 그만큼 순수하다. 그렇다면 임자라고 하는 양인은 주변에 화가 오느냐, 목이 오느냐, 금이 오느냐, 토가 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확 바뀔다. 자, 임수가 화를 만났다면, 임정화를 만났다면, 임정화 목이 되죠. 물은 흘러야 되는데 화라는 목적지를 만나서 임수 자체가 목을 만든다. 목을, 통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혜를 상징한다는 거죠. 어떤 목표 의식에 부합되면 본인 스스로가 화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임수가 목을 만나면 발전을 상징하죠. 발전되고 성장하고 뭔가를 개척하는, 그래서 전문가적인 기능인으로서 혹은 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목이 금을 만나면 어떨까요? 금수쌍천입니다. 금수쌍천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주체인 임수가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금수쌍천은 금을 만남으로써 수가 청아해진다라고 하죠. 맑을 정자를 써서요. 그렇다면 그 말은 임수가 금을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진다, 이런 말이겠죠.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만물의 신운이라 그랬고, 모든 종자라고 하는 이 수가 금을 만나면 자기가 포도씨인지 혹은 복숭아씨인지 오렌지씨인지 자기가 사과씨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다. 자아가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까요? 자, 임수가 토를 만나면 어떨까요? 토는 관이죠.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물이라는 거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고, 액체로 존재할 수 있고, 고체로 존재할 수 있죠.
이거를 삼태라 그러죠. 그렇지만 무토를 만나게 되면 임수는 관을 만나는 거고, 관이라고 하는 건 임수한테는 어떤 자기가 담길 그릇의 형태, 자기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인생의 어떤 목표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인생관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임자는 어떠한 그릇에 담기느냐, 어떠한 인생관을 갖느냐, 자기의 길을 분명하게 선택할 것이다. 자, 금을 만나면, 금이라는 건 인성이죠.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무슨 종자인지, 자기의 정체성, 본질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다들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임수한테는 금이 있다면 도대체 나는 이 사회에 무슨 씨앗으로 성장할까라는 그러한 걸 보다 분명하게 자아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에는 금수쌍청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거는 수가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목을 보면 임수라고 하는 그 이 자체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지만 지장간에 있는 개수가 음과 양이 같이 있다 보니 언제든지 목으로 향하는 생동력이 있는 지지가 임자일주입니다. 그렇다면 목을 보면 목을 타고 추력을 받아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 기운도 상당히 남다를 것 같다. 자, 화를 보면 화라는 거는 재성이죠. 임수 입장에서는. 정화를 보면 자기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최단기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래서 임자일주는 상당히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 이 만물의 신운이 대운에서 그렇고 세운에서 그렇고 어떠한 오행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임자일주는 상당히 두뇌도 빠르고 최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과연 어떠한 종자의 신운인지를 알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를 만난다면 장기적인 어떤 자기의 인생관이라든가 목표로 해서 형태를 갖추지 않는 임수에 담길 그릇, 용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다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갑은 묘, 그 다음 을은 진을 만나야 양인이고, 병은 오를 만나야 양인이고, 정은 미를 만나야 양인이고, 그 다음 무토는 오화를 만나야 양인이고, 그 다음에 기토는 미를 만나야 양인이고, 경금은 유금을 만나야 양인인데, 순수한 금과 순수한 물 둘 다 양인이지만 임수는 경금보다도 주변에 어떠한 오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길할 수 있고 큰 성취를 할 수 있고, 혹은 이 오행의 배합이 좋지 않다면 상당히 또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일주가 임자일주입니다. 오늘 임자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 놓고 다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네, 건명입니다. 1970년 8월 4일 진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병진년, 병신월, 임자일, 갑진시, 임자일주입니다. 신자진 수국 삼합이 됐네요. 수생
목생, 화생, 토생, 금, 임, 자, 진토. 예, 법륜 구조가 목화 토금수가 안배가 잘 돼 있는 사주죠. 이 사주는 지지가 삼합으로 해서 수의 기세가 상당히 센 사주입니다. 음력 신월이 편인으로 들어왔죠. 이분은 이러한 본성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체 의식이 상당히 초년에 자기의 갈 길이 분명하게 낙점됐던 인생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34세 경자대운에 100년을 놓고 봤을 때 이 10년이 이분한테는 천지인 3원이 다 들어왔다. 용신과 희신과 천과 지와 인사가 천지인 3원이 다 들어온 10년, 아마 인생 최고의 10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자, 임자 일주가 금이 들어왔다라는 것, 지지에 금이 있다라는 것은 임수 일간의 신운이 자기 정체성을 조기에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금으로 들어왔죠. 34세 경자대운은 아마 이분 일생일 때에 가장 큰 기반이 되는 10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